대한민국 지방자치구활 27년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당진시의회.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소원 속에 제3대 당진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확실한 변화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3대 당진시의회는 2개, 9개면 3개동을 대표하는 의원과 비례대표로 구성된 13명의 의원들이 시민의 일꾼이자 대변자로 열린 의정 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의회, 생산적 의회, 창의적 의회,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당진시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서 선진 지방자치를 이끄는 당진시의회.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당진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민혜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당진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당진시를 찾아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 이어 양 지사는 당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열린 촛불 집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은 민선 7기 도정의 최우선 현안 과제로 선정해 최상의 대응 태세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양 지사는 범시민대책위에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촛불 집회 역사에서 1791일차, 1인시 789회 시작을 했는데 대한민국 여러 투쟁이 있지만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서 이런 투쟁의 역사에서 정말 장기간으로 손꼽힐 정도의 장사한 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장시간 투쟁을 이끌어온 우리 당진 대책위 여러분께 충남 도지사로서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 감사가 드립니다. 또 많은 위원들과 양 지사는 도계 분쟁을 두고 당진 시민만의 싸움이 아닌 220만 충남도민의 싸움이자 충청남 도지사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범시민대책위는 3년 넘게 촛불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시가 인문도시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당진시가 한서대와 함께 2018 인문도시 지원사업의 충남도 대표로 선정된 건데요. 시와 한서대는 이용우생의 인문도시 당진, 신북합화의 인문나루를 주제로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인문 브랜드, 인문 강좌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계속되는 인문주간 행사의 시작을 인문도시 선포식으로 장식했습니다. 시는 30일 오후 2시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인문도시 선포식과 개막식을 갖고 다양한 인문도시 활성화 사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당진시와 한서대는 지난 7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한 2018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충남도 대표로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5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인문도시 지원 사업은 도시 전체를 인문체험의 장으로 조성하고 지역의 인문자산 발굴과 지역 간 네트워크 체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대학이 역사, 인물, 유적 등 지역의 인문자산을 공동으로 발굴해 강좌와 체험,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와 한서대는 이용후생의 인문도시 당진, 신북학파의 인문나루를 주제로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인문브랜드, 인문강좌, 인문체험과 인문축제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1차년도 전통시대 당진의 이용후생의 역사, 2차년도 근대당진, 계몽과 저항의 이용후생, 3차년도 미래당진 지속가능한 이용후생의 메카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1차년도 인문도시 사업은 이미 시문강좌와 당진 인문도시학 강좌 등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실시되는 제13회 인문주간을 맞이해 인문주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지금의 평화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지사를 추모하는 제38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가 당진시 나라사랑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전예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38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지난 30일 나라사랑공원 호국지사 위령탑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위령제는 당진시 기관단체장과 유가족,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자유총연맹의 주관으로 올려졌습니다. 오늘의 합동위령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공산주의에 항거하다 희생된 민간인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1981년부터 거행돼 왔습니다. 위령제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희생자에 대한 묵념, 종교의식, 추념사, 주도사,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시민대표로 학생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김현기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 지회장은 추념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영령들의 피와 희생으로 누리게 된 것이라며 그 고귀한 희생 정신은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으로 남았으니 자유수호에 앞장설 것을 다시금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령제가 행해진 호국지사 위령탑은 6.25 당시 무참히 희생된 당진 지역 순국 선열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세워졌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당진 시립도서관에서 독서문화 활성화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당진시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 독서문화 활성화 포럼이 당진 시립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독서대전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와 독서인구 저변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4명의 독서 전문가가 참석해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뒤이어 2017년도 독서대전 유치도시였던 전주시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당진시는 2019년에 열릴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통해 문화도시 당진을 전국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슬로건 시민공모, 독서문화 포럼 등을 추진하고 2012년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2018년 인문도시 선포를 통해 독서대전 유치를 위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과하면 없으니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행 속도를 늦추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설치하는 과속방지턱. 이 과속방지턱이 당진에선 너무 높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돼 오히려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제1방송이 더 알아봤습니다. 차량의 주행 속도를 낮추기 위해 길바닥에 설치하는 턱으로 보통 주거 환경이나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과속방지턱. 그런데 당진시에 위치한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거나 과하게 많이 설치돼 있어 운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속방지턱은 시속 30km 이하의 통과 속도에서는 비교적 물리적인 저항이 적고 완만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진시에 있는 과속방지턱은 대부분 높이가 높아 크게 덜컹거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차들은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마다 요리조리 피하며 한쪽 바퀴로 타고 넘었습니다. 더욱 문제는 최근 새롭게 생긴 회전 교차로의 과속 방지턱마저 너무 높아 차에 물리적 피해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금암 회전 교차로에 있는 과속 방지턱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제보를 받고 실제로 찾아와 봤습니다. 직접 와보니 기존에 있던 방지턱이 워낙 높아 이렇게 깎아내는 적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 높이가 높다 보니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굉음을 내거나 속도를 멈추다시피 줄여야 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설치 기준도 제멋대로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버젓이 과속방지턱이 있었습니다. 한편 롯데마트에서 송산 가는 도로에 유독 횡단보도 형식으로 된 과속방지턱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적합한 이른바 고원식 횡단보도는 인도와 같은 높이로 설치해 과속방지턱의 기능을 하는 횡단시설입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사람보다는 차가 더 많이 다니며 인근의 주거지나 상가들도 적었습니다. 유동인구가 적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 롯데마트에서 송산 가는 도로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보다는 호형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해 보였습니다. 목적성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속도 감속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되려 운전자들에게 부담만 주는 과속 방지턱.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을 키울 수 있어 하루빨리 재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당진시의회가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18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습니다. 당진시의회가 지난 29일 본회의장에서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8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2일에 이어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당진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당진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18개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먼저 2018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기림 의원이 2018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그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조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혁신교육지구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포함한 6개의 조례안 및 2개의 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했고 의원들은 동의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삽교호의 수질 개선을 위한 예산 780억 원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질오염 총량제가 2019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삽교우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질오염 총량제가 2019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란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 2016년 5월 환경부와 당진시, 천안시, 아산시는 삽교우의 수질 관리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각 지역 삽교우 유역인 남원천과 천안천, 곡교천의 목표 수질을 최종 고시했습니다. 고시된 남원천의 목표 수질은 3.4ppm으로 당진시는 총량제와 더불어 삽교우 수질 개선을 위해 남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총 5개 분야, 9개 사업에 780억 원을 투입하는 통합 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천의 수질오염 총량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24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1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979년 방조제 준공과 함께 담수를 시작한 뒤 40년 동안 아쿠아일로를 걷고 있던 삽교우는 사급수 이내로의 수질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처음 내원한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실로 옮긴 것을 전원 조치라고 하는데요.
내원 건수 대비 전원 조치 비율이 높은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당진이 10위를 차지하며 응급 의료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급성 심근경색 환자 26,430명 중 4.6%인 1,222명이 응급실에 내원한 후 다른 응급실로 전원됐습니다. 내원 건수 대비 비율로 보면 충청남도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응급실 전원 조치 비율이 높은 순위를 살펴보면 충남 서산이 39.2%로 가장 높았고 태안군이 30.6%, 전북 남원시가 30.3%로 뒤를 이었으며 당진은 22.8%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252개 시군구 중 62.7%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면 120분 내에 응급실로 옮겨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만 처음 찾은 응급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골든타임 초과 지역으로는 전남이 가장 심각했고 충남도 81.3%를 차지하며 골든타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당진은 지난해 응급의료 취약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에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을 뜻합니다. 또한 당진시에는 0세부터 해당되는 소아가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한 군데도 없는 실정에 처해 있어 여전히 환자 이송 및 의료중재 등 응급의료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부활 27년 선진의회로 활동하고 있는 당진시의회.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소원 속에 제3대 당진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확실한 변화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3대 당진시의회는 2개, 9개면 3개동을 대표하는 의원과 비례대표로 구성된 13명의 의원들이 시민의 일꾼이자 대변자로 열린 의정 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의회, 생산적 의회, 창의적 의회,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당진시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서 선진 지방자치를 이끄는 당진시의회.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당진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난 6월 16일 무더운 여름의 초입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돈 매트리스가 당진에 반입됐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라돈 매트리스가 있는 동부항만 고철야적장 입구에 천막 2동을 치고 해체 작업 반대 및 반출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19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당진을 방문해 수거된 매트리스를 당진에서 해체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말씀 주실 기회를 안 줘서 아직 말씀 못 드렸지만은 정말 그렇게 우려된다면은 제가 여기서 5일간 정말 다른 급한 일을 빼놓고 와서 같이 해체 작업을 신속하게 5일 내에 되는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대진 측에 알아본 바로는 워킹데이 5일이 필요하고요. 한 이틀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준비 작업을. 그리고 한 5일 정도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 마무리까지 다 방사능 측정하고 또 여기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또 한 이틀 걸려서
워킹데이는 5일. 다 앞뒤 따지면. 하지만 지역 주민 측은 해체 작업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싫어서 이거 뭐라고 고대리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밤에도 갔다가 방류해 놓느냐고 밤에도 밤이서 있다는 데를 갔다가 강경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 대진침대와 국무조정실, 원안위는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라돈 매트리스를 대진침대 본사가 있는 천안으로 반출하겠다는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천안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반출 작업이 지연되던 중 7월 17일 고대 1, 2 주민 50여 명은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조건 하에 정부의 라돈 매트리스 현장 해체 방침에 동의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7월 30일 라돈 매트리스 해체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협의 과정 중 고대 1위와 한진 112 주민들이 배제됐고 이에 삼계리 마을 주민들과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라돈 매트리스 해체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들 김밥 한 줄 먹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드는 정부. 물 들어가자. 라돈은 우리 아이들에게 실험하려. 그 어느 해보다도 더웠던 여름날, 지역 주민들은 무더위와 싸우고 때로는 폭우 속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라돈 매트리스 당진 반입 106일째 되는 9월 29일에는 상경 집회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바람이 서늘해진 10월. 대진침대 측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라돈 매트리스 해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반대위는 현장 해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대진 침대 측이 라돈 검출로 문제가 된 당진 동부부두의 침대 매트리스에 대해 현장 해체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진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당진 시민을 무시한 대진 침대 측의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분노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라돈 매트리스가 이처럼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전적으로 대진 침대와 정부의 잘못이다. 처음부터 모나자이트를 들여와 침대 매트리스를 만든 장본인은 대진 침대이며 이 위험한 물질의 사용을 허가한 당사자는 정부다. 라돈 검출 문제가 되자 해당 매트리스를 주민 몰래 동부부두로 들여온 주체도 대진 침대와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으로 첨예한 문제이기에 그동안 인내심을 발휘하며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좋겠습니다. 6월 19일자로 보도된 뉴스 게스트가 나와서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당진이요? 당근 주세요. 그들이 원하는 수건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해주면 가능할 겁니다. 라는 게 분명하게 공영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탔어요. 그동안 줄곧 조건 없는 반출만을 요구했던 주민들의 강경한 입장에 10월 13일 라돈 매트리스 반출이 결정됐고 15일 오후 12시 30분경 라돈 매트리스를 실은 첫 차가 야적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첫날 5대가 동원된 것을 포함해 9일 동안 243회를 거쳐 총 16,196장의 라돈 매트리스가 모두 반출됐습니다. 반출 작업에 걸린 시간은 총 9일. 이 기간 동안 243회를 거쳐 총 16,196장의 라돈 매트리스가 모두 반출됐습니다. 그리고 라돈 매트리스가 반출된 뒤 찾은 고철 야적장에는 라돈 매트리스를 감싸고 있던 비닐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해프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무대포식 일처리와 해당 지자체의 방관자적 태도에 애꿎은 지역 주민들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